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주택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비교적 안정화된 주택 가격에 금리 인하세가 더해진 덕분입니다. 오늘 토론토 부동산 협회는 지난달 광역 토론토에서 6,658채가 거래돼 지난해 동기간보다 44% 증가했고 9월에 비해서도 1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콘도 거래도 늘었습니다. 905 지역의 타운하우스와 단단독 매매가 각각 62%와 50%씩 급증했고 416 지역의 타운하우스도 40% 증가했습니다. 단독주택은 416 지역 44%, 905 지역이 48% 가까이 늘었고 콘도도 416이 32%, 905는 36% 증가했습니다. 전체 평균 집값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평균 매매 가격은 113만 5천여 달러로 1년 전보다 1.1% 상승했습니다. 416 지역 단독주택이 178만여 달러, 반단도 132만여 달러, 타운하우스도 103만여 달러로 올랐습니다. 반대로 905 지역은 단독이 135만여 달러, 반단도 95만여 달러, 타운하우스는 89만여 달러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콘도 가격도 416과 905 지역이 각각 72만여 달러와 64만여 달러에 그쳐 1%와 4%씩 떨어졌습니다. 전체 복합 벤치마크 가격도 전년보다 3% 낮은 수준입니다. 이 기간 시장에 새로 나온 매물은 4% 증가에 그쳐 판매자들이 내년 봄을 기다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이 긴축되긴 했으나 콘도 등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재고가 많아 향후 몇 달 동안 적당한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한 협회는 그러나 내년 봄에 접어들면 가격이 빠르게 오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주택 재고는 감소하는데 인구 증가에 비해 주택 공급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서부 시장도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광역 밴쿠버는 지난달 2,632채가 거래돼 지난해보다 31% 증가했습니다. 다만 10년 평균에 비해선 여전히 6% 낮은 수준입니다. 신규 매물은 10년 평균보다 20% 높고 1년 전보다 17% 많은 5,400여 채가 나왔습니다. 벤치마크 가격은 117만여 달러로 지난해보다 1.9%, 9월에 비해 0.6% 하락했습니다. 단독주택 벤치마크 가격은 200만여 달러로 1년 전보다 0.3% 상승했지만 한 달 전 대비 1% 하락했고 콘도와 아파트 가격은 연간, 월간 모두 소폭 떨어졌습니다. 위원회는 장기간 약세였던 시장이 금리 인하에 마침내 반응하기 시작했다며 구매자 수요 증가는 시간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엘버타주 캘거리도 지난해보다 거래량이 9% 증가했습니다. 평균가보다 높은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벤치마크 가격은 1년 전보다 5% 오른 60만여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 중심주의 기조가 강화돼 캐나다를 압박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폐지,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언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법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축소나 개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를 통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오게 하려는 건데 캐나다에 대한 관세 면제에 대해선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가 캐나다 경제에 연간 약 30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전체 수출의 약 77%가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제한이 더욱 강화될 경우 캐나다는 일자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의 작은 군비 지출도 문제로 삼을 거란 지적입니다. 이외에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약속하면서 캐나다 망명 신청이나 이주 문제 급증이 우려되자 퀘벡주 정부는 오늘 국경에 대한 경찰력 강화 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은 캐나다 달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의 불확실성과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캐나다 달러 약세를 야기할 수 있으며
원자재 가격 변동도 캐나다 경제와 눈이 변동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캐나다 달러 약세가 예상된다며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화하는 사진을 올리고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 뒤 양국의 우정을 드러내며 기회와 번영, 안보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선 여론조사에서 캐나다인은 트럼프 시대에는 트루도 총리보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가 더 적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여성이 일하기 좋은 400개 기업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든 캐나다 회사들이 소개됐습니다. 캐나다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기업은 내셔널뱅크이고 이어 CIBC와 매뉴라이프입니다. 이외에 테크 리소시스와 오픈텍스트, 소피파이, CAE가 꼽혔습니다. 이 밖에도 S&P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1 분석에 따르면 여성은 고위관리직의 25%를 차지해 2021년 23%에서 약간 개선됐습니다. 캐나다는 1990년대 들어 더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2023년 9월에는 일하는 직장인 여성이 96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직장에서 삼성이 4년 연속 1위에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삼성은 아시아 기업 중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기업으로 기록됐습니다. 포브스는 6개 대륙 중 최소 2개 대륙에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서 근무하는 50여 개국 30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소속 회사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와 급여, 인재개발, 원격 근무 옵션 등의 기준에 따라 회사를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삼성에 이어 어도비가 4위에 올랐고 BMW 그룹과 델타항공, 에어버스, 아이키아, 레고그룹, IBM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기업 24곳이 선정돼 지난해 23곳과 비슷했습니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 기아, IBK 기업은행, 현대차, 네이버, SK그룹, LG 등이 포함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캐나다 기업은 모두 19개 회사가 꼽혔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가 제품 안에서 금속 조각이 발견된 유명 브랜드 식빵과 번 등 37개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원더와 노네임, 컨트리 하비스트의 다양한 식빵, 그리고 디탈리아노의 햄버거 번, 프레지던트 초이스의 번 등 시중에 널리 알려진 브랜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와 퀘벡,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주에서 팔렸습니다. 당국은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 밖에도 앞서 지난달 말 코스트코는 10월 24일과 25일 온주 매장에서 판매된 컨트리 하비스트 브랜드 14그레인과 에브리띵, 허브 앤 갈릭 또는 원더 브랜드 화이트 식빵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반품과 전액 환불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리치먼드일에서 80대 할머니가 뺑소니 스쿨버스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영스트리트과 실버우드 애비뉴 인근에서 84세 할머니가 스쿨버스에 치여 머리 손상을 입고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상태가 악화돼 외상센터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욕지역 경찰은 사고 이후 현장에서 달아난 스쿨버스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시 현장을 목격했거나 대시캠 영상을 가진 운전자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온타리오주 토론토 낮 최고 기온이 23.4도까지 올라가 1959년 이후 65년 만에 11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아침에 소나기가 내린 오늘도 낮엔 비교적 포근했으나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려가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도, 최저 기온은 3도에 머물고 금요일에도 낮 최고 기온이 11도, 최저 기온은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가을 첫 폭풍이 몰아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는 내일 낮 최고 기온이 13도, 최저 기온은 10도이고 모레부터 주말까진 매일 비가 내리겠다고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총선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용지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BC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프린스 조지 앤 맥켄지 선거구에서 861표가 있는 투표함 1개가 최종 집계에서 누락됐으나 보수당 후보가 크게 앞서 최종 결과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신민당과 보수당 차이가 근소했던 서리 길포드 선거구에선 14장이 누락돼 다시 집계한 결과 두 후보 차이가 이전 27표에서 21표 차로 더 줄어 내일부터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선 당일 악천후와 신규 투표 시스템으로 인한 인적 오류가 이번 누락의 요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리 재검표에서 보수당 후보가 당선하게 되면 신민당이 과반이 아닌 소수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만큼 이곳 최종 집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당은 독립적인 검토 요구를, 신민당은 모든 당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번 선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